가장 주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위안이 되는 어떤 정책 발표 내용이라고. 왜 위로냐? 이게 현실화되기에는 공급 물량의 구멍이 너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아주 순리대로 잘 돌아가서 이 내용 그대로 잘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공급은 빵이 아니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많이 미뤄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서 그냥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역시 새로울 것은 없구나. 이미 언론에 많이 공개된 내용이었고, 또 하나 역시 공급은 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고, 사실 굉장히 구멍이 좀 많은 발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 구멍이 무엇인지, 왜 이번 대책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장점과 단점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다리던 공급 대책인 건 맞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핵심적인 정리를 해보면 첫 마디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새로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예상하셨겠지만 공급이라는 것이 어째서 갑자기 새로운 공급이 나올 수 있는,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빤한 땅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 땅들을 어떤 식으로 공급할지의 문제는 결국은 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이 부동산 대책이 참 어려운 거예요. 공급 대책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새로운 것 없다. 예상했던 부분이었다.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수도권 핵심지 공급 물량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으로 평가해 드리고 싶다면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좀 우선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겠다. 가장 주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위안이 되는 어떤 정책 발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위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위로냐? 이게 현실화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급 물량의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 구멍이 무엇인지 제가 좀 이따가 좀 정확히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만약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 그대로 정말 착착착착 아주 순리대로 잘 돌아가서 이 내용 그대로 잘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순리대로 된다 해도 체감할 수 있는 착공 물량 2030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다. 체감이 되어지는 공급이 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게 2030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정부와 일문일답에서 직접 답변한 내용입니다. 2030년 정도가 돼야 공급이 체감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제는 또 뭐예요? 순리대로 된다고 했을 때라는 거죠. 순리대로 안 될 가능성도 많은데 된다 해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2030 몇 년이 될지, 아니면 이게 공급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지 이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 어떤 내용들을 좀 잘 받아들여야 되겠고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이제 앞에 걸어놓은 내용이 이거예요. 도심권에 청년층 중심으로 해서 6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만 호는 어디서 왔느냐? 서울에서 32,000호, 그리고 경기에서 28,000호, 그리고 인천에서 1,00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총 6만 호 정도의 공급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집중된 물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0%가 넘어가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긴 해요. 자,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뜯어보면은 일단 이제 보도자료 내용이 지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캠프킴 용산국제무지고 여기 이제 501 부대 반환 토지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용산에 한 13,000호 정도가 공급이 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대문구 쪽에 일부 물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연신내 불광 쪽에 또 일부 물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태릉에 한 6,800호 정도를 지금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고, 과천 쪽에 물량 공급 발표했고, 이쪽에 또 성남 쪽에, 여기는 지금 지도는 잘려 있어서 제가 잘랐는데 판교 쪽에 일부 물량이 공급될 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물량들, 또 선호하시는 지역의 물량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역별로 좀 꼼꼼하게 짚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내세운 지역,
역시 예상대로 용산입니다. 용산. 많이 이제 기사화 되었기도 했었고, 아직 검토된 바 없다, 뭐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설명 자료를 계속 배포를 했었던 국토부였지만 역시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국제업무지구,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금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라는 거, 서울시와 갈등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추가 물량 4,000호를 더해서 10,000호, 10,00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캠프캠 부지에도 지금 추가 물량 1,100호 정도를 더 더해서 2,500호를 공급하겠다. 부대 501 정보대에서 또 한 15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국정무지구의 부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조금 하나 이렇게 별표로 달려 있는 단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급 물량 상향에 따른 추가 유발 학생 배치 방안을 유관기관과 공감대 하에 협의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는 6,000호에서 지금 10,000호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 진행 중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유관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나서 2028년에 착공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들이 좀 나왔겠죠. 그래서 Q&A 일문일답에서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용산 전비창 부지에 10,000호가 아닌 8,000호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000호까지는 합의가 된 거예요. 8,000호까지는.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도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현재는 갈등이 없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와는 8,000호에서 10,000호까지에 대한 협의가 아직 안 됐다. 협의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교육청하고도 사실 조금 갈등이 있었지만 그거를 좀 잘 풀어갔지만 서울시에서 8,000호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10,000호까지는 아무래도 무리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냥 직권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냐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러한 지자체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걸 강제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세세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협의가 안 되면 사실 진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원활하게 10,000호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좀 어렵겠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국정무지구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정말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그런 정말 대규모 사업인데 이 사업을 아파트로 꽉 채워 나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의 문제, 이거는 좀 다른 문제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도 좀 사실은 문제점들을 많이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정무지구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캠프캠 부지 역시 수월치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 자리이기는 하지만 이런 게 지금 단서가 달려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용산 공원법 개정을 통해서 주택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제 이 녹지 기준을 합리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녹지 확보 기준. 그래서 인당 3제곱미터를 세대당 3제곱미터로 바꿔주는 것을 일단 법을 개정해서 진행해야 되는 이러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어떤 녹지 여건들을 자꾸 이렇게 훼손하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거의 어떤 그 쾌적성 이런 것들 주거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좋은 방향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세운 지역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경기도 과천인데요. 과천에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를 이제 이전을 시켜서 첨단 직주 근접 기업 도시로 조성해서 9,800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부지가 43만 평이고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부지 물량이 지금 9,800호 정도로 굉장히 적게 잡혀 있는데 왜 그런가 보았더니 이러한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과천 및 주암주고 그리고 이 지역들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도 별도로 추진하겠다. 기반시설이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기반시설이 사실은 저렇게 많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단서사항이 과천 경마장은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 방안은 마사회와 협의해서 추진한다. 여기 이 문구를 봐도 마사회 아직 협의된 게 없구나라는 느낌이 탁 들죠. 그래서 그 일문일답에서 요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과천 부지 면적이 지금 신도시급인데 공급 물량이 9,800호로 적어 보이는데 왜 그러냐? 1만 호를 왜 넘기지 않았냐라는 질문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물량에 대해서는 과천시와 합의 본 것이 없다.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이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천시장이 지금 국힘 쪽에 시장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원활한 소통, 원활한 수추진 과연 쉽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물음표가 뜨는 부분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사회와 협의해서 경매장 이전하고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 쉽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예상이 되는 기반 시설도 또 잘 조성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난항이 예상되는 공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될까? 이렇게 좀 물음표를 던지고 싶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발표한 지역. 그러니까 이제 순위 좀 우선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브리핑한 내용들이 우선권에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입지라고 생각하는 곳들을 발표했는데 노원의 태릉CC입니다. 여기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공급의 얘기가 있었던 지역이었고 이 정부 자료에도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던 태릉CC 개발 사업이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아직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단서 내용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국가유산청과 협조하여 문화재위 심의와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이거 마무리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주민 반대가 많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거쳐서 이제 지구 지정에서 30년 착공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야 30년에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일문일답으로 답변 들어온 게 있는데요. 테네시시 주택 공급 장기간 필요했는데 다시 추진되는 건 어떤 배경이냐라고 질문하니까 대부분 반대의 목소리가 언론에 많이 노출돼 있지만 찬성의 목소리도 있다. 찬성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실타를 풀 것이 많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협의 과정이 지난한 과정들이 남아있다. 난항이 예상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원구와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물량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공급이 되면 좋긴 하겠지만 쉽게 빠르게 가기에는 좀 어려운 어떤 그런 구조구나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공급 지역 어디냐? 다음은 경기도 성남입니다. 성남에 판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성남시청과 인접한 우수입지라고 해서 금토지구 2, 성남 여수지구 2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항상 이쪽 지역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인허가, 토지 보상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토지 보상 문제가 상당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이다 보니까 빨리 할 수 있을까? 빨리 된다 해도 어쨌든 30년 착공으로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돼도 좋지만 빨리 갈 수 있는 여건이 될지는 좀 잘 모르겠는 부분이고 잘 된다 해도 30년부터 착공이다. 그러면 34년, 33년 이렇게 입주가 되겠죠.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지역은 동대문구 일원에 국방연구원 그리고 한국경제발전전시관 요거를 함께 이전을 하면서 사실 이거 이제 연구기관이니까요. 이전할 수 있겠죠. 한 1,50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정부가 자료를 오픈하지 않아서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위치가 어딘지.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홍릉 바이오 특화 그 지역과 연결된 자리예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한 55,000 제곱미터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리가 지금 이제 보면 이쪽이 청량리 개발 사업들 진행되는 곳들이고요. 여기가 제기 6구역, 여기가 청량리 6구역. 개발 사업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에요. 여기 지금 진행이 좀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그 위에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연구원하고 이제 이 부지를 이전을 해서 여기다가
지금 1,50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이 일대로서는 호재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의 대책 발표가 나왔을 때 공급만 내용을 볼 게 아니라 거기가 개발된다면 우리 어디가 좀 호재일까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정비 사업 진행되는 곳들이 사실은 좀 인프라가 약간 약한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가 또 들어오게 된다. 라는 것은 긍정적인 어떤 요소로 작동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정부가 짚은 지역이 은평구에 있는 행정연구원, 뭐 환경산업연구원, 기술원 등 이제 연구소를 연구기관을 4개를 이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1,300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좋아요. 근데 공급은 빨리 된다 해도 29년 착공이에요. 어쨌든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위치를 잠깐 보겠습니다. 위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냐면 이제 여기 지금 3호선의 녹번역 지나서 불광역에 더블 역세권이고 이게 위치가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이 자리.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이 자리가 지금 연구단지들이 있는 곳입니다. 기술환경연구원하고 이제 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이라든가 이렇게 4개 연구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전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자리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입지는 되게 좋은 자리가 되긴 합니다. 이쪽이 대조일구역 메디알레 지금 이제 입주를 준비하고 있고 여기 불광5 여기는 이제 독바위 역세권 개발 독바위 역세권 지금 이거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곧 분양도 할 겁니다. 여기도 진행이 괜찮은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규 아파트가 또 들어오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했던 이 연신내 일대에 그 은평구 쪽에 수혜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그게 이제 더해지는 거죠. 엄청 대단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정도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서울의 주요한 지역과 경기도의 주요한 지역들의 공급에 대해서 제가 다 짚어본 것이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아주 소규모 좀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또 서울에서는 제법 좀 거리가 있는 지역들의 공급 물량들이기 때문에 규모가 많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다 일일이 짚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것, 공급이라는 것은 사실은 빨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지어도 3년이 걸려요. 그런데 앞으로 뭐 토지 보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뭘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또 협의를 또 그 전에 먼저 해야 된다든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공급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됩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이 열기가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빠르게 이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고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공급 대책을 좀 시급히 발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좀 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뭐 어차피 답이 명확하지 않은 대책 발표라면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가시권에 빨리빨리 들어가는 그 시점이 되어야 공급이 되는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흔히 말하는 약발이 먹히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을 지금 매수를 할까 아니면 뭐 청약 같은 걸 도전해 볼까라는 그러한 어떤 갈림길에 서 계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좀 이 진행 상황을 좀 보셔야 되겠지만 당장 지금 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는 집을 그냥 매수하시는 방향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지 이게 좀 정확하게 진행이 바로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기다렸다가 어떤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놓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집값이 너무 뛰어버리는 환경이 된다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어차피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하지 않고 여건도 마련돼 있지 않다면은 그때를 기다려 보시는 건 괜찮겠죠. 근데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데 기다려 보겠어. 난 저기 용산에다가 청약할 거야. 청약은 또 당첨되어야 되는 거죠. 로또 같은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걸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빠른 결정 내리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명한 어떤 선택들, 방향들을 잘 잡아 나가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